오늘은 제1장 반도체 입문 마지막 시간으로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와 페르미 준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상태 밀도 함수 density of state DOS라고 하는데요. 상태 밀도 함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반도체 결정 내에서 전자의 분포 상태를 기술해주는 함수입니다. 전자는 전도대에 존재하는데 전자가 전도대에 어느 위치에 분포하는지 알려줍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로부터 전도대의 전자 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운동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 반도체 물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FD 분포 함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FD 분포 함수는 페르미 디렉 통계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페르미 디렉 통계 법칙은 한 에너지 상태에 전자는 스핀업, 스핀다운 두 개의 전자만 들어갑니다. 동일한 양자 상태인 스핀업 또는 스핀다운에 두 개의 전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자의 양자 상태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이 식은 앞으로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될 것입니다. 여기서 E는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고 EF는 페르미 에너지 또는 페르미 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K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KT는 300K에서 에너지이므로 0.0259 일렉트론 볼트 값을 가집니다. 이 값도 매우 자주 나오는 값이며 외우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단위 에너지, 단위 부피당 양자 상태의 수 대비 전자의 수로 정의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도대에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양자 상태 중에서 어떠한 한 에너지 상태를 전자가 점유할 전자의 수로 정의합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단순히 수학적인 관계식입니다. 이 식이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의 식입니다. 이 식에서 온도가 0도 K일 때 이 함수는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지수함수의 분모가 0이 되므로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가 조금이라도 0도 K보다 큰 조건에서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보다 훨씬 큰 경우는 지수함수가 무한대에 접근하므로 FD 함수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이 말은 전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준위로부터 커지는 방향으로 멀어지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확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보다 훨씬 작은 경우는 지수함수가 0이 되기 때문에 FD 함수는 1의 값을 가집니다. 이 의미는 페르미 준위 이하에서는 언제나 전자가 발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에너지와 페르미 에너지가 같으면 FD 함수는 0.5의 값을 가집니다. 이 말은 페르미 준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50%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0도 K 이상에서 페르미 준위의 정의입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보시다시피 0에서 1 범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를 논의할 때는 전자의 발견 확률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의 정의는 따라서 단위 에너지, 단위 부피당 양자 상태의 수 대비 양자 상태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도 정의합니다. 온도에 따른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0도 K에서 FD 분포 함수를 그린 그림입니다.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모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0이므로 이때는 전자도 동결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온도는 비현실적 온도입니다. 0도 K는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온도에서 반도체를 작동시키지도 않습니다. 다만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를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해 이런 비이상적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0도 K에서는 전자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동결되어 있으므로 페르미 준위 이하에서는 전자로 충만된 상태로 얼어 있습니다. 페르미 준위 위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페르미 준위라 하면 전자가 가지는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온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전자들은 역이되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자는 더 높은 에너지를 차지합니다. 가로축을 보면 전자의 에너지는 페르미 준위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며 전도대 근처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전자가 어떠한 에너지 상태를 점유할 확률은 비워질 확률과 같습니다. 여기 전자와 양공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앞에서 배웠지만 가전자대의 전자 8개가 전도대로 역이되면 가전자대에는 동일한 양전하 즉 양공이 8개 존재하게 되며 이것을 전자가 비워줄 확률이라고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이렇게 계단형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곡선 모양으로 바뀝니다.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전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를 점유하기 때문에 이 곡선은 더 눕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100K와 400K에서 전자의 에너지와 페르미 에너지 차이에 따른 FD 분포 함수를 묘사한 것입니다.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커집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곡선이 완만하게 눕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온도가 증가해도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항상 2분의 1 지점을 통과합니다. 이 지점을 고정점으로 해서 곡선이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페르미 준위가 온도에 무관하다고 가정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게 됩니다. 즉 전자들의 재분포가 일어납니다.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전자는 전도대의
내에 존재하게 되며 이때 전도대에 올라간 전자의 수만큼 가전자대에는 동일한 양공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페르미 준위를 더욱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 0도 K인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0도 K에서는 모든 전자들이 동결되어 있으므로 페르미 준위 이하에서는 전자들로 꽉 차 있고 그 위 이상은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페르미 준위는 전자가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 준위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12개가 폭이 1.2 나노미터인 무한전위 우물에 갇혀 있다. T = 0도 K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페르미 준위를 구해봐라. 전자는 한 에너지 상태에 스핀업과 다운 두 개씩만 들어가게 됩니다. 채워지는 방식은 스핀업부터 채웁니다. 그 다음에 스핀 다운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전자 12개는 에너지 상태로 보면 6개의 에너지 상태까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무한전위 우물의 에너지 관계식으로부터 6번째 스테이트의 에너지 값을 구하면 약 9.40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이것이 페르미 준위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페르미 준위는 전자가 차지하는 최대의 에너지 준위만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E7을 구해보겠습니다. E7은 12.8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것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상태부터 스핀업이 채워가고요. 그리고 다시 스핀 다운이 채워가서 여섯 번째 스테이트까지 전자가 꽉 채워집니다. 0도 K에서는 전자가 모두 동결되어 있으므로 이 밑에는 전부 전자로 꽉 채워져 있고 위로는 열적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위는 다 비어 있고요. 따라서 E7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페르미 에너지는 E6에서부터 E7까지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0도 K에서 페르미 준위는 전자가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 준위이며 특정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식은 앞에서 한번 다시 사용했던 식이고요. 이 식을 잘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페르미 준위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50%인 지점을 의미한다. 즉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요 페르미 준위가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50%이고 그 위로 갈수록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가 페르미 준위로부터 큰 방향으로 점점 멀어져 가면 확률적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점점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뭐 0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페르미 준위 이하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0.6, 0.7 쭉 증가하게 되고 페르미 준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더 멀어지면 여기에서는 뭐 전자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도 K에서는 이렇게 분포하지 않고 페르미 준위 밑에서는 전자가 100% 있고 위에는 100% 없고 왜? 전자가 동결되어 있으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르미 준위와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조금 더 쉽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E-EF가 KT보다 아주 큰 경우에는 이 값이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분모항을 보면 이 값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는 지수함수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항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2를 제거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식은 바로 막스웰 볼츠만 분포함수가 됩니다. 이것은 고전 통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E-EF가 KT보다 어느 정도 커야지만 막스웰 볼츠만 분포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통계적으로 95%의 신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MB 통계가 FD 통계의 95%의 신뢰율을 보이는 에너지 차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가 되겠는데요. 맥스웰 볼츠만 함수와 페르미 디렉 함수의 일치율이 95%가 되는 E-EF를 구해보아라. 이 얘기는 일치하지 않을 율이 5%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FD 분포함수분의 MB 분포함수 마이너스 FD 분포함수 이꼴 0.05. 이건 불일치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각각 넣고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한 식인데요. 여기 분자 분모에 각각 이러한 식을 곱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다시 자연 로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EF는 3KT가 나옵니다. 이 값은 0.077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즉 전자가 갖는 에너지 상태와 페르미 준위의 차가 0.07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차이가 존재할 때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는 맥스웰 볼츠만 통계 분포 함수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의 에너지를 전도대의 바닥 상태라고 하면 페르미 준위는 EC 아래 0.077 일렉트론 볼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0.077 일렉트론 볼트는 MB 통계를 적용시킬 수 있는 최대값이 됩니다. 이 값보다 더 크게 되면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의 신뢰율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MB 통계로 근사시키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99%의 일치율을 보이는 경우는 그 에너지 차이가 0.12 일렉트론 볼트, 즉 전자가 갖는 에너지와 페르미 준위의 차이가 0.12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 되면 FD 통계와 MB 통계의 일치율이 99%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반도체에서는 0.077 일렉트론 볼트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FD 통계 분포는 MB 통계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에 대해서 더욱 깊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준위보다 5KT 위에 존재한다면 그 준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10KT에 비해 더 높을 것인가? 높다면 어느 정도 높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답은 당연히 높겠죠. 페르미 준위로부터 전자가 큰 방향으로 멀어지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KT 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10KT보다는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미 디렉 분포함수로부터 확률을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5KT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건 간단히 약분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5, 그것은 6.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략 확률적으로 보면 0.7%가 0.7%에 해당합니다. 즉 5KT 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0.7%. 그 다음에 10KT에서는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그 확률은 0.005%입니다. 매우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그림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밴드갭 사이에 페르미 준위가 존재하고요. 이 FI라는 것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항상 에너지 밴드갭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진성 페르미 준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2장 반도체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페르미 준위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5KT 위는 0.13일렉트론부터 이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KT는 딱 2배가 되겠죠.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0.7%라는 거고, 더 위쪽 10KT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005%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차이가 단지 2배인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는 바로 지수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제 1-4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 준위로부터 0.3 일렉트론 볼트 이외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점유할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도록 하려면 온도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MB 통계 적용이 가능한지 보면 MB 통계는 0.077 일렉트론 볼트보다 크면 신뢰율이 95%라 하였습니다. 지금 0.3이기 때문에 MB 통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페르미 준위로부터 0.3V 위니까 E-EF가 0.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KT는 0.043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T라는 것은 300K에서 0.0259 일렉트론 볼트를 갖습니다. 따라서 T는 지금 KT는 0.043 일렉트론 볼트를 가졌죠. 그래서 0.043 일렉트론 볼트가 되기 위해서는 T가 얼마일까 하는 이런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약 498.069K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온도가 상온에서 200K 정도 올라가면 전자는 열적 에너지를 받아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는데 그 에너지가 페르미 준위 위의 약 0.3 일렉트론 볼트 지점이 된다는 것이며 페르미 준위보다 0.3 일렉트론 볼트 큰 에너지 상태를 점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상태 밀도 함수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태 밀도라는 것은 전자가 점유할 이러한 에너지 상태의 수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상태에 전자가 점유할 수 있으며 에너지는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 밀도 함수는 G라고 표현을 하며 미분식 정의는 미소한 전자 에너지 변화에 대하여 전자가 점유할 에너지 상태수의 미소 변화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기한 것이 G에 해당합니다. G는 dN, dE로 표기합니다. 단위는 단위 최적, 단위 에너지당 상태의 수로 정의합니다. 상태 밀도 함수의 수학적 유도는 아주 간단히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K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K 공간에서 단일 양자 상태의 부피는 그림 A의 정육면체의 최적에 해당합니다. 즉 A분의 파이 3승입니다. 이러한 단일 양자 상태의 3차원 공간에서 전자가 갇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제 반지름이 K인 구를 생각해 봅니다. 이 구 안에 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구 안의 상태 밀도는 이 전체 구의 최적을 단위 상태 밀도로 나눠준 값과 같습니다. 즉 N은 분모에는 단일 양자 상태의 부피, 분자에는 이 구의 최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알파라는 것이 곱해지는데요. 이 알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라는 것은 전자는 각 상태에 스핀업, 스핀다운 두 개만 채워지고 그리고 전자의 파동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이므로 음의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3차원 좌표계에서 양의 구간은 8분의 1 공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다뤄본 내용입니다. 따라서 알파는 전자의 개수 2개 곱하기 공간 8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또한 슈레딩거 파동방지 정식에서 K는 루트 하바 제곱분의 2mE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dk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dkd는 하바분의 1의 루트 2분의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는 dn, de, 이것은 dn, dk, dk, de, n을 k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k를 2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서 구한 식과 조합을 시키면 G는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제곱이라는 것은 하바 제곱분의 2ME가 되고요. 하바라는 것은 2파이분의 HM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상태 밀도 함수 G는 에너지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이 갖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부피 A3승을 갖는 결정에 대해서 에너지 E와 DE, 미소 에너지 구간이 되겠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양자 상태의 총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위 부피당 에너지 상태 밀도는 A3승으로 다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전자가 갖는 상태 밀도 함수는 에너지의 루트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도대의 에너지 상태의 밀도를 에너지가 커질수록 촘촘히 그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태 밀도 함수는 이 루트 함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에너지 상태는 촘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0에서 1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존재하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양자 상태의 밀도를 구해볼 것. 자, N은 적분 구간이 0에서 1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 DE. 그래서 앞에서 구한 G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함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M은 자유전자의 질량이 되겠고요. 플랑크 상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E에다가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주울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송 주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한 거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단위 최적당의 양자 상태의 수가 4.5 곱하기 10의 21승. 이 값은 어마무시한 값이죠. 단 요 1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양자 상태의 수가 4.5 곱하기 10의 21승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상태의 전자들은 이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도체의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상태 밀도 함수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도대 위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전도대의 바닥 상태와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EC는 EMN 스타분의 하바제곱 K제곱. 이제 자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의 유효 질량 값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구한 G2에다가 에너지 대신 E-EC를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은 자유전자의 질량이 아닌 유효 질량 값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이기 때문에 GC2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결정 전도대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양자 상태 밀도 함수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가전자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질량은 양공의 유효 질량을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이 대신에 E-EV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전자대의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로축이 G2에 해당하고요. 세로축이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이 루트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 위로 갈수록 에너지 밀도는 촘촘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에너지 밴드 갭이고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이상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왜 가전자대의 이 함수의 곡선의 곡률과 이 함수의 곡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일치하지가 않죠. 이것이 곡률이 더 작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효 질량을 배웠죠. 유효 질량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곡률이 작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유효 질량과 양공의 유효 질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공의 유효 질량이 큰 경우를 상정해서 그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가 갈륨비소 반도체인데요. 실리콘 반도체는 이렇지 않습니다. 갈륨비소 반도체를 상정해서 그린 것이고요. 이것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반도체 내의 전자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 오른쪽은 상태 밀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자들의 재분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함수의 물리적 의미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수학적 유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유도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베스트이겠지만 그 결과만은 반드시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DOS입니다. Density of State, 즉 상태 밀도 함수입니다. 전자가 전도대로 역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전자대의 양공의 수와 전도대의 전자의 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와 상태 밀도의 함수의 곱수는 이러한 모양을 갖습니다. 왜 이러한 모양을 갖는지는 이제 다음 장 본격적으로 반도체 학습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F 페르미-디락 분포 함수와 상태 밀도 함수 곱으로부터 우리는 전도대에 존재하는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2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를 풀고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K에서 실리콘 반도체의 전도대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KT만큼 증가했을 때, 즉 0.0259 일렉트론 볼트만큼 증가했을 때 전자가 점유할 에너지 상태의 총수를 구해볼 것. 이것은 앞의 문제와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1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에너지 상태 밀도가 몇 개가 들어있는가를 물어봤죠. 답은 10의 21승계였죠. 근데 지금은 0.0259 일렉트론 볼트 그 사이에 에너지 상태 밀도가 몇 개나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GCE 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적분 구간은 KT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EC에서 20 플러스 KT 그리고 G 함수를 대입하고요. 이것을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유효질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유효질량이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질량의 1.08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배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31승 그리고 KT는 0.0259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0.0259 곱하기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19승 주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너지 상태 밀도는 2.12 곱하기 10의 19승계 즉 컨덕션 밴드와 그 위 바로 0.0259 일렉트론 볼트 요 아주 작은 사이에 전자가 점유할 에너지 상태 수가 2.12 곱하기 10의 19승 이렇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1장을 마치고요. 다음 2장서부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특히 몇 가지 강조한 내용은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배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성 페르미준이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열평형 상태, 진성 캐리어 농도 구하는 식, 진성 페르미준이 이러한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부터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